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깊은 울림을 전하는 팟캐스트 진솔한 세상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사연은 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비극적인 기록입니다. 자수성가하여 성공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 이면에 깊은 상처와 갈등을 숨기고 있었던 인천의 사업가 박준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준수 씨는 평생을 일에 매달려 왔습니다. 작은 IT 부품 회사를 창업해 맨손으로 일으켜 세웠죠. 땀과 노력으로 쌓아올린 그의 제국은 겉보기에는 견고했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울타리인 가정에는 소홀했습니다. 아내와 아들, 그들은 늘 그의 성공 가도에서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업에서 손을 떼고 은퇴를 결심했을 때 그의 곁에는 일궈 놓은 재산과 쓸쓸함만이 남았다고 합니다. 5년 전 오랫동안 그의 곁을 지켰던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컸고 박준수 씨는 처음으로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하나뿐인 아들 김현석 씨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서먹해진 관계였지만 이제라도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아들과 대화하려 노력했고 손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잃어버린 가족의 온기를 되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바람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 현석은 이미 40이 훌쩍 넘은 나이였습니다. 어릴 적에는 순하고 착한 아이였지만 언제부터인가 돈에 대한 집착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사업 능력을 물려받지 못했는지 손대는 사업마다 실패를 거듭했고 그때마다 아버지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박준수 씨는 처음에는 아들을 믿고 지원했지만 반복되는 실패와 아들의 변해가는 태도에 결국 경제적인 지원에 끈을 놓았습니다. 그때부터 부자 관계는 더욱 소원해졌고 보이지 않는 벽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고도 없이 아들 현석이 박준수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박준수 씨는 오랜만에 찾아온 아들이 반갑기도 하고 어쩌면 이제라도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 희망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그래, 무슨 일이냐? 유산 말이에요. 아버지 재산 언제쯤 정리해서 저한테 주실 거예요?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그 재산의 절반은 당연히 제 권리 아닌가요? 권리? 내가 평생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룬 것도 아닌데 무슨 권리야? 제가 아버지 아들이니까 그렇죠. 그 돈 결국 아버지 혼자 번 게 아니잖아요. 저희 가족 다 희생하면서 아버지 뒷바라지 한 거나 다름없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 몫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망발이냐? 돈이 그렇게 좋으냐? 내가 대체 어디서부터 이렇게 잘못된 거냐? 잘못이라니요? 그럼 아버지는 그 많은 돈 혼자 쥐고 계신 게 잘하는 거예요? 제가 사업 자금만 좀 더 있으면 대박 낼 수 있다고요? 그 돈 있으면 제 인생이 얼마나 달라질 줄 아세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다. 내 스스로 벌어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지. 좋아요. 그럼 어디 두고 보자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아끼는 그 돈, 제가 어떻게든 가져갈 거예요. 이게 시작이라는 걸 똑똑히 보시라고요. 아들 김현석의 차갑고 탐욕스러운 눈빛을 본 순간 박준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자신을 아버지가 아닌 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온 것은 아들의 배신감 가득한 눈빛과 노골적인 재산 요구였습니다. 그날 이후 박준수 씨의 삶에는 멈출 수 없는 파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의 압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극단적인 방식으로 박준수 씨를 벼랑 끝으로 몰아갔죠. 아들 김현석이 던진 충격적인 유산 요구는 그저 한 번의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박준수 씨의 평화로운 일상을 산산조각 내는 폭풍의 서곡이었죠. 그날 이후 김현석의 전화는 거의 매일같이 걸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안부를 묻는 척 안부를 묻는가 싶다가도 대화는 결국 한 곳으로 귀결되었습니다. 바로 돈 이야기였습니다. 박준수 씨는 수화기를 들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마치 덫처럼 그의 귀에 감겨왔죠. 현석은 매번 새로운 이유를 댔습니다. 아버지가 예전에 봐주셨던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이번엔 정말 확실해요.
초기 투자금만 있으면 대박입니다. 혹은 급하게 처리해야 할 빚이 생겼어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다음부터는 이런 일 절대 없을 겁니다. 그의 이야기는 변했지만 요구의 핵심은 늘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 것. 박준수 씨는 이미 오래전 아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대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은 후 더 이상의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끊었습니다. 아들이 실패할 때마다 위로하고 격려했지만 다시 돈을 대주는 것은 아들의 자립심을 꺾고 문제를 회피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경험이 너무나 쓰라렸기에 이번만큼은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현서가, 아버지 마음은 내가 잘 되길 바란다. 하지만 내가 말하는 그 사업, 그리고 내 빚 문제, 그건 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야. 아버지가 평생 땀 흘려 모은 재산을 그저 쉽게 내줄 수는 없어. 그건 너를 위해서도 좋지 않아.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야만 진정한 성공의 가치를 알 수 있단다. 아니, 아버지, 지금 그게 할 말이에요? 제가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사업이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이번 기회 놓치면 저 망하는 거라고요. 아버지 재산 그만큼 쌓아놓고 아들 사업 자금 좀 대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요. 도대체 그 돈 다 어디다 쓰시려고 그래요? 돈이 아까운 게 아니야. 내가 자꾸만 돈에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드는 그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다.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부터 버려. 그러니까 그 돈이 있으면 해결된다고요. 왜 자꾸 딴소리 하세요? 제발 현실 좀 보시라고요. 제가 성공하면 아버지한테 효도 제대로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잠깐 도와주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그래요? 대화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박준수 씨가 아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바로잡아 주려 할수록 김현석 씨는 더욱 강하게 돈을 요구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일만 해서 가족에게 소홀했다는 비난, 아버지 재산은 사실 가족 모두의 희생으로 얻은 것이니 자신에게도 당연한 몫이 있다는 주장.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박준수 씨의 가슴은 갈갈이 찢어졌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더 이상 사랑하는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돈에 눈이 먼 낯선 이의 차가운 목소리일 뿐이었죠. 아들의 요구는 전화통화를 넘어 문자 메시지로도 이어졌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기회입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답 없으시면 저도 다른 방법 찾겠습니다. 같은 협박성 문자가 쉴 새 없이 도착했습니다. 박준수 씨는 잠자리에 들어서도 휴대폰이 울릴까봐 불안했고 하루 종일 아들의 연락에 시달리며 제대로 된 일상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겠다던 그의 꿈은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집요한 압박은 단순한 요구를 넘어선 심리적인 고문이었습니다. 혼자서는 이 상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눈빛에서, 목소리에서, 그리고 협박성 메시지에서 느껴지는 광적인 집착은 박준수 씨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다음에는 무슨 행동을 할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박준수 씨는 어렴풋이 감지했습니다. 이 갈등이 전화나 문자 차원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들의 압박은 곧 물리적인 현실로 다가올 것임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들 김현석은 곧 선을 넘어섰고 박준수 씨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아들 김현석의 압박은 전화와 문자 메시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탐욕은 점점 더 노골적이고 위협적인 형태로 박준수 씨의 일상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김현석은 예고 없이 아버지의 집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했던 주택가에 갑자기 나타나 큰 소리로 박준수 씨를 부르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아버지, 문 열어봐요. 얘기 좀 합시다. 제가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왜 저를 피하는 거예요? 그 돈 다 저한테 올 거 아니에요. 그의 고함 소리는 담장을 넘어 동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웃들은 창문으로 힐끔거리거나 마당에 나와 수군거렸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며 주변의 존경을 받았던 박준수 씨에게 이것은 견딜 수 없는 수치심이었습니다. 아들의 행동 때문에 그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실시간으로 목격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박준수 씨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웃들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 아들을 집안으로 들이는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같았습니다. 제발 집안에서라도 차분하게 대화로 풀 수 있기를 바랐지만 김현석은 집안으로 들어와서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돈에 대한 갈망만이 이글거렸습니다. 현석아, 대체 왜 이러는 거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이웃들이 다 듣잖아. 아버지는 제 마음 몰라요. 지금 제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데요. 사업이 코앞인데 자금줄이 막히면 다 끝장이라고요. 아버지한테는 그 돈이 그냥 쌓아놓은 돈일지 몰라도 저한테는 제 인생 달린 문제란 말이에요. 인생이 돈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야. 아버지가 예전에 내 사업 도와준다고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는지 몰라. 그때마다 결과가 어땠지?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책임지는 법을 배워야지. 자꾸만 아버지 돈으로 쉽게 가려 하면 평생 그렇게 살 수 없어. 책임?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아버지는 평생 일만 했잖아요. 저희 가족한테 시간 한 번 제대로 쓴 적 있어요? 맨날 회사, 회사, 아버지 때문에 엄마도 저도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기나 해요? 이제 와서 돈 안 주면서 책임 타령이에요? 아버지 돈 결국 저희 가족 희생해서 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 권리라고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아버지가 일했던 게 누굴 위해서였는데. 다 내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그런데 돌아오는 말이 고작 이거냐. 됐어요. 변명하지 마세요. 결국 아버지는 돈이 더 중요하잖아요. 유산 상속해주기 싫어서 이러는 거 다 알아요. 나이도 있으신데 그 돈 언제까지 움켜쥐고 있을 건데요? 저희 가족 생각도 좀 하시라고요. 대화는 결국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김현석은 의자를 걷어차고 소리를 지르며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박준수 씨는 망연자실한 채 쓰러지듯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비난과 원망, 그리고 노골적인 돈 요구는 비수처럼 그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사랑했던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김현석의 소란은 몇 번 더 반복되었습니다. 동네에는 삽시간에 소문이 퍼졌고 박준수 씨를 보는 이웃들의 눈빛에는 연민과 함께 호기심 혹은 수군거림이 뒤섞였습니다. 박 사장님, 아들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겠어. 아니 세상에, 자식이 아버지한테 돈 내놓으라고 저렇게까지 하나. 같은 말들이 그의 귀에 들릴 때마다 그는 숨이 막혔습니다. 평생 쌓아온 명예와 체면이 아들 때문에 무너지는 고통은 재산을 잃는 것보다 더 컸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정말 죄송해요. 현석 씨가 철이 없어서 너무 힘든가 봐요. 아버님께 이렇게까지 폐를 끼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용서해 주세요. 지영아. 그래, 너라도 이렇게 와주니 고맙구나. 현석이가 많이 힘든 모양이구나. 대체 왜 이렇게까지 된 건지. 네, 많이 힘들어요. 사업도 어렵고 빚도 좀 있고 해서 아버님께 기대려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버님, 그래도 저희 생각도 좀 해주시지 않으셨으면 해서요. 저희 가족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특히 애들 앞으로 들어갈 돈도 많고 나이도 있으시니 미리 정리를. 며느리의 말은 거기서 멈췄지만 박준수 씨는 이미 뒤따라올 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유산, 재산 분할, 미리 준비. 며느리 역시 남편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미안해하는 척 했지만 결국 관심사는 돈이었습니다. 그 순간 박준수 씨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며느리까지 똑같다니. 자신이 평생 사랑하고 지켜온 가족이 돈 앞에서 이렇게 차갑게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돌아간 후 박준수 씨는 홀로 남겨진 집안에서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앳된 얼굴로 자신을 바라보던 어린아들 현석, 그리고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의 사진을 쓸어내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변했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당신이 옆에 있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아내에게 속삭이듯 중얼거리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밤새도록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던 그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더 이상 아들에게 휘둘리거나 자신의 삶과 명예를 망가뜨리게 둘 수 없다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박준수 씨는 인근의 한 법률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에게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의 집요한 재산 요구, 협박, 소란, 그리고 며느리까지 가세한 돈 이야기까지. 변호사는 그의 이야기를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박준수 선생님, 이건 단순한 가족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아드님의 행동은 협박과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으며 재산에 대한 부당한 압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의 말을 듣는 순간 박준수 씨의 가슴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법정에서 싸워야 한다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피하거나 물러설 곳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남은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아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 싸움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문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법정 싸움이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고통스러운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아들이 그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며 상상도 못한 수를 쓸 것이라는 것을. 변호사 사무실 문을 나선 박준수 씨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그래도 이제는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을 거라는 일말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결단을 믿고 싸워나가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아들 김현석은 박준수 씨의 법적 대응에 예상치 못한, 그리고 매우 악의적인 방법으로 맞섰습니다. 며칠 후 박준수 씨는 변호사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들 김현석이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제기한 소송의 내용은 박준수 씨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소장에는 박준수 씨가 최근 들어 기억력이 감퇴하고 판단 능력이 흐려지는 등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더 이상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할 능력이 없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들인 김현석 씨가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할 후견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소송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박준수 씨는 소장을 읽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신이 치매라니, 멀쩡한 사람을 정신 이상자로 몰아가다니, 아들이 자신의 돈을 노리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상대로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돈에 눈이 멀었으면 아버지의 정신 건강까지 걸고 넘어지는가. 변호사와 상의한 후 박준수 씨는 아들의 소송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는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법정이라는 딱딱하고 차가운 공간에서 아들 김현석과 마주한 순간 박준수 씨는 낯선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주 앉은 저 사람은 더 이상 피부치인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자신을 노려보는 명백한 적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김현석 씨 측 변호사는 박준수 씨의 나이와 평소 조용하고 말이 없어진 모습 등을 근거로 정신적인 문제가 의심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아들 김현석 역시 증언대에 서서 아버지의 최근 행동이 이상했다는 식의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버지에 대한 걱정이나 연민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차가운 논리만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보호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치매라는 병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전혀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평생 제 사업을 운영하며 수많은 결정을 내려왔고 지금도 제 정신은 또렷합니다. 아들의 주장은 모두 거짓입니다. 제 재산을 노리고 꾸며낸 이야기일 뿐입니다. 박준수 씨는 자신의 목소리로 결백을 주장했지만 법정의 분위기는 냉담했습니다. 증거와 논리로 싸워야 하는 곳에서 그의 진심은 힘을 발휘하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사는 박준수 씨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오랫동안 그를 알고 지낸 이웃들, 예전 회사의 동료들,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이 법정에 나와 증언대에 섰습니다. 제가 아는 박준수 사장님은 정말 정정하시고 판단력도 뛰어나신 분입니다. 매일 아침 산책하시는 모습을 뵙고 종종 만나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나누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치매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는 박 사장님과 30년 넘게 알고 지냈습니다. 사업하실 때도 정말 냉철하고 정확하셨어요. 지금도 여전히 총명하십니다. 아드님 말씀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증언은 박준수 씨에게 큰 힘이 되었지만 동시에 깊은 고통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정신 건강을 증명하기 위해 남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모멸스러웠고 사랑하는 아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한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박준수 씨의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밤마다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나. 평생 정직하게 살았는데 마지막은 아들 때문에 정신 이상자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아들에 대한 비통함이 뒤섞여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는 점점 지쳐갔고 이 싸움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느껴던 그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편에 서 있는 줄로만 알았던 한 사람이 진실의 목소리를 내기로 결심한 것이죠. 아들 김현석의 악의적인 소송으로 박준수 씨는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아들과 적으로 마주해야 하는 고통, 자신의 정신 건강까지 의심받는 모멸감, 그리고 나락으로 떨어진 명예.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매일 밤 아내의 사진을 보며 눈물 짓던 그는 이 기나긴 싸움을 견뎌낼 힘이 남아있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소화기 넘어 들려온 목소리는 아들 김현석의 아내, 박준수 씨의 며느리 최지영 씨의 어머니, 이수진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수진 씨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박준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사위인 김현석의 행동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양심상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법정에 나가 모든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했습니다. 박준수 씨는 이수진 씨의 제안에 충격과 함께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아들의 편에 서서 돈을 요구했던 며느리의 어머니가 자신을 돕겠다고 나서다니. 아득, 세상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즉시 이수진 씨에게 만나자고 청했습니다. 며칠 후 박준수 씨는 한 카페에서 이수진 씨를 만났습니다. 이수진 씨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과 피로가 엿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박준수 씨 앞에서 그동안 숨겨왔던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위인 김현석이 몇 년 전부터 도박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버님, 사위가, 현석이가 도박을 해요. 처음엔 소액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액수가 커지더니 이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빚을 지고 말았어요. 저희 딸 지영이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최근에 알게 되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현석이가 진 빚 때문에 지영이와 손주들까지 길거리에 난줄 판국이에요. 도박이라니. 현석이가. 말도 안 돼. 저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에요. 현석이가 아버님 재산을 그렇게까지 탐내는 이유. 그게 다 도박빚 때문이었어요. 빚을 갚으려고, 그리고 한 번에 큰 돈을 따서 인생 역전해보려고. 그래서 아버님 재산에 그렇게 집착한 겁니다. 아버님이 치매라는 주장도. 그게 다 재산을 빨리 가져가려고 꾸며낸 거짓말입니다. 이수진 씨의 말에 박준수 씨는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도박 중독이라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아들의 탐욕 뒤에 그런 어둠이 숨어 있었다니. 분노보다는 연민과 비통함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이수진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사위가 아버님께 하는 짓을 도저히 양심상 볼 수가 없어요. 저희 딸과 손주들을 봐서라도, 그리고 이게 맞는 일이니까. 제가 법정에 나가서 사위의 도박 사실과 모든 진실을 증언하겠습니다.
아버님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이수진 씨의 용기 있는 결정에 박준수 씨는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재판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었지만 이수진 씨의 등장은 박준수 씨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일이 아들 부부의 가정에 또 다른 파란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재판이 다시 열리는 날, 이수진 씨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그녀는 떨리지만 침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사회, 김현석의 도박 중독 사실, 그로 인해 진 막대한 빚, 그리고 아버지를 상대로 거짓 소송을 제기한 진짜 동기까지. 제4위 김현석은 지난 몇 년간 도박에 빠져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헤어나오지 못하고 큰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치매 증상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두 거짓입니다. 빚 때문에 아버님 재산을 어떻게든 빼앗으려고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법정 안은 삽시간의 술렁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탄식과 놀라움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아들 김현석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증언대에 선 장모님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장모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요? 김현석 씨,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의 탐욕 때문에 아버님은 물론이고 당신 아내와 자식들까지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멈추세요. 이수진 씨의 용기 있는 증언은 재판의 분위기를 일거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자 김현석 씨의 주장은 힘을 잃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박준수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박준수 씨는 승소했습니다. 자신의 정신건강과 재산관리 능력을 인정받았고 아들의 부당한 소송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박준수 씨의 마음은 마냥 기쁘지 않았습니다. 승소의 안도감 뒤에는 사랑하는 아들이 도박 중독에 빠져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과 아버지에게 그런 끔찍한 거짓말까지 했다는 배신감,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막지 못한 자신에 대한 비통함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 가르쳤을까?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는 아들에 대한 걱정과 연민,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아들 김현석의 초라해진 뒷모습을 보며 그의 가슴은 더욱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 법정 싸움의 끝이 아들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아들이 과연 이대로 멈출지 박준수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치매 의혹을 썼던 재판에서 승소했지만 박준수 씨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아들 김현석의 숨겨진 도박 중독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은 승리의 기쁨을 앗아갔고 아버지로서의 비통함과 책임감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아들이 이제라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 삶을 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김현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악랄하고 터무니없는 방법으로 아버지를 공격해왔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박준수 씨는 또다시 법원으로부터 서류 봉투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들 김현석이 자신을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소장에는 박준수 씨가 과거 회사를 운영할 때 불법적으로 자금을 빼돌려 재산을 축적했으며 심지어 아들 김현석에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준수 씨는 고소장을 읽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사업을 일구고 단 한 점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사기꾼이자 횡령범으로 몰리다니 아들의 파렴치함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이미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박준수 씨에게 이것은 또 다른 치명타였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소송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이웃들과 지인들은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예전처럼 편하게 대하는 사람은 드물어졌습니다. 박 사장님, 설마 그런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어쩌다 저렇게 됐대. 혹시 몰라?
사람들의 차가워진 시선과 의심 어린 표정들은 박준수 씨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평생 쌓아온 신뢰와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박준수 씨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아들의 주장이 명백히 근거 없는 허위 사실임을 확인했지만 재판까지 갈 경우 박준수 씨의 명예에 큰 타격이 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변호사의 말을 듣는 박준수 씨의 마음은 천근만근처럼 무거워졌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정말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평생 떳떳하게 살아왔는데 아들이 왜 이러는 걸까요? 박 선생님, 아드님은 지금 어떻게든 선생님 재산에 손을 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장은 이전 소송보다 훨씬 악의적입니다. 박준수 씨는 아들 김현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의 마음을 돌려보고 싶었습니다. 현석아, 대체 왜 이러는 거냐? 아버지가 내 사업 자금 좀 대줬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아버지를 사기꾼으로 몰아 내가 아는 그 회사, 아버지가 평생 피땀 흘려 정직하게 키운 곳이야. 어떻게 아버지한테 이런 거짓말을 해? 아버지, 이제 와서 발뺌하지 마세요. 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증거도 다 가지고 있고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유산의 절반만 저한테 주세요. 그럼 이 고소 당장 취하할게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후회나 반성은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오직 계산적이고 차가운 탐욕만이 가득했습니다. 돈만 주면 모든 것을 없던 일로 하겠다는 아들의 말에 박준수 씨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했던 아들이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변해버렸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아들에 대한 슬픔이 뒤섞여 그를 괴롭혔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은 재산에 대한 집착을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다. 자신이 살아있는 한, 혹은 자신이 죽은 후에도 재산을 노릴 것이다. 이 지긋지긋한 싸움은 재산이 존재하는 한 끝나지 않을 터였습니다. 그렇다면 재산 자체를 없애버리면 어떨까?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들에게 단 한 푼의 재산도 물려주지 않겠다. 그리고 그 재산을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겠다. 아들의 끝없는 탐욕에 굴복하는 대신 자신의 의지로 재산의 주인을 바꾸는 것. 그것이 아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교훈이자 파괴된 자신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분노나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뿌리 뽑고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며 스스로의 삶의 의미를 되찾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준수 씨는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자신의 마지막 결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변호사님, 제 전 재산을 모두 사회에 기부하겠습니다. 아들 김현석에게는 단 한 푼도 물려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박 선생님, 그게 정말이십니까? 엄청난 결정이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아드님 거의 재산 분쟁은 종결되겠지만 앞으로 선생님의 노후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는 게 괜찮습니다. 변호사님,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아들에게도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가 평생 일군 재산이 아들의 파멸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차라리 어려운 이웃을 돕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쓰이길 바랍니다. 변호사는 박준수 씨의 단호한 의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결심을 실행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박준수 씨는 평생의 역작이자 고통의 원인이었던 재산과의 단절을 선언했습니다. 이 결정은 아들 김현석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분노로, 절망으로, 다시 한번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박준수 씨의 마지막 선택은 또 다른 폭풍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박준수 씨는 자신의 마지막 결단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전 재산 기부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내려놓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아들 김현석의 끝없는 탐욕과 악의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 믿었습니다. 이 소식은 곧 아들 김현석에게 전해졌습니다. 재산이 모두 기부된다는 소식을 들은 김현석은 미친 듯이 분노했습니다. 그는 박준수 씨에게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며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아버지,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제 돈이에요. 그 재산의 절반은 제 거라고요. 그의 목소리에서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재산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김현석의 반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준수 씨의 지인들에게 연락해 아버지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충동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거짓말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법원에 다시 한번 후견인 지정을 신청하며 아버지의 재산 관리를 자신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터무니없는 주장이었지만 이로 인해 박준수 씨는 또다시 주변의 의심과 수군거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술에 취한 김현석이 박준수 씨의 집 앞에 나타나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문을 부술 듯 난동을 부렸습니다. 아버지, 문 열어. 제발 문 좀 열어보라고. 내 돈 내놔. 내 유산 내놔. 아들의 고함 소리에 온 동네가 잠을 설쳤고 결국 이웃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했습니다. 김현석은 경찰에게 연행되면서도 아버지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박준수 씨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들의 파멸적인 모습에 절망했지만 그의 결정이 틀리지 않았음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아들을 괴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재산 기부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로 가던 날 벌어졌습니다. 사무실 건물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김현석이 박준수 씨를 발견하고 달려들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마지막 경고예요. 재산 기부 취소해요. 안 그러면 저 정말 무슨 짓 할지 몰라요. 현석아, 넌 아직도 모르는구나.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야. 내 인생의 문제라고. 김현석은 이성을 잃은 듯 박준수 씨의 팔을 잡아 끌며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박준수 씨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려는 순간 때마침 지나가던 행인 몇 명이 이 광경을 보고 달려와 김현석을 제지했습니다. 이봐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르신 괜찮으세요? 폭행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행인들의 도움으로 겨우 위기를 모면한 박준수 씨는 떨리는 다리로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변호사는 그의 상태를 보고 걱정했지만 박준수 씨는 괜찮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폭력을 행사하려 했던 아들을 경찰에 신고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류에 서명하는 그의 손은 떨렸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끝낸다는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박준수 씨의 전 재산 기부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평생 일군 재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한 그는 인적이 드문 동네에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넓은 집과 쌓아놓은 재산은 사라졌지만 그의 마음은 오히려 홀가분해졌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의 결단을 칭찬하며 존경을 표했고 어떤 이들은 이해할 수 없다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박준수 씨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고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돕거나 보육원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돈 대신 사람들과 나누는 온기 속에서 그는 진정한 평화와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만난 이웃들과 보육원 아이들은 그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박준수 씨가 소박한 원룸에서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을 때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아들 김현석이었습니다. 아들의 모습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초라한 옷차림, 그리고 생기 잃은 눈빛. 한때 아버지의 재산을 탐하며 눈을 번득이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절망과 후회만이 가득한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현석이에요. 박준수 씨는 말없이 아들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좁은 원룸 안으로 들어온 김현석은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모든 걸 다 잃었어요. 도박 때문에, 진 빚 때문에 파산 신청을 했고, 아내와 아이들도 저를 떠났어요. 제게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아들의 비참한 모습에 박준수 씨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분노, 실망, 그리고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아버지를 찾아온 것이냐? 네, 아버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무엇인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박준수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의 눈물과 후회는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것이 부서졌고 원래대로 되돌릴 수는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현석아, 내 잘못. 이제 와서 뼈저리게 후회하는구나. 내 마음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이미 많은 것을 잃었구나. 내 선택의 결과는 내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이미 부서진 것들은 다시 붙이기 어렵단다. 나는 내게 해줄 수 있는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제 나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해 살기로 했다. 너를 용서하지만 이제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때인 것 같구나. 내 힘으로 다시 일어서거라. 내 삶을 살아. 아버지의 돈을 기대하지 말고. 박준수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슬픔과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현석은 더 이상 아버지에게 매달리지 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문을 나섰습니다. 박준수 씨는 조용히 문을 닫고 멀어져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홀가분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아들은 잃었지만 그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삶을 찾았다고 느꼈습니다. 재산이 아닌 나눔과 봉사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한 그의 삶은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비록 부자 관계는 파멸했지만 박준수 씨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한 일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 어쩌면 이것이 비극적인 이 사연의 가장 현실적인 결말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 부품 회사를 일으켜 세운 사업가 박준수 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돈 때문에 시작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비극적인 갈등이 결국 관계의 파멸이라는 슬픈 결말을 맞았죠. 아들의 끝없는 탐욕과 배신,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선택까지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박준수 씨는 모든 것을 잃은 후에도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일군 재산을 모두 내려놓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고 그 대신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소박하게 살아가지만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고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삶의 기쁨을 찾았습니다. 보육원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에서 함께 땀 흘리며 봉사하는 이웃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그는 잃어버렸던 가족의 온기를 다시 느꼈습니다. 재산 대신 나눔을 선택함으로써 그는 훨씬 더 값진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박준수 씨의 사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돈이 과연 행복의 전부일까요? 돈을 지키기 위해, 돈을 얻기 위해 가장 소중한 관계마저 파괴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이 사연을 통해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었을 때 인간성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가족 간의 신뢰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고 깨지기 쉬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물론 박준수 씨의 선택이 모두에게 쉬운 것은 아닐 겁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기부하고 혈육인 아들과 연을 끊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어려운 선택을 통해 아들에게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려 했고 스스로는 탐욕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힘든 결정이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주기도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아들 김현석 씨 역시 비록 늦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받은 뒤였죠. 박준수 씨는 아들을 용서했지만 그에게 남은 삶은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가라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현실에서 가능한 가장 최선의 결말일지도 모릅니다.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서로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존중이자 진정한 의미에서의 화해일 것입니다. 오늘 진솔한 세상에서는 박준수 씨의 가슴 먹먹한 사연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꾸어 나가야 할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돈과 성공만을 쫓느라 정작 가까운 이들을 외롭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따뜻한 사랑과 신뢰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진솔한 삶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지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